네, 데이터 세상 속으로 추석 특집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석 정말 황금 연휴로 정말 길었거든요. 지금 제 옆에 장선재 아나운서 나와 있는데요. 뭐 했어요? 추석 동안. 또 역대급 추석 연휴인 만큼 역대급으로 많이 먹고 역대급으로 재밌게 쉬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푹 쉬고 난 우리 장선재 아나운서의 오늘 방송에서의 활약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올해는요. 1, 2분기에 어떤 단어들이 가장 많이 검색됐는지 알아보려고 하거든요. 5위부터 국내 트렌드 알아보시죠. 네, 기억하실 겁니다. 20만 건 이상 검색된 김새론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지난 2월 16일 배우 김새론 씨의 사망 소식이 들려왔죠. 영화 아저씨에서 아역 배우로 강렬한 인상을 남겼었는데 향년 24세라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네, 고 김새론 씨는 2022년 5월 강남구 청담동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내 벌금 2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 이후 언론의 집중적인 보도가 이어졌는데요. 민주언론 시민연합에 따르면 사고 이후 사망 전까지 관련 보도가 무려 1,397건에 달했습니다. 네, 김새론 씨 음주운전과 관련된 보도가 약 1,400건에 달했다고 했던 거 보니 본인의 심적 고통이 엄청났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후 이 사건 이후 활동이 끊기면서 그녀는 생활고를 겪게 됐습니다. 특히 여배우들은 레카 유튜버들의 주요 타깃이 되곤 했는데 김새론 씨 역시 유튜버가 제기한 다양한 의혹에 휘말리면서 더 큰 상처를 입게 된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이 공인이라는 이유로 내려진 사회적 잣대가 지나치게 가혹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김새론 씨는 생계를 위해 카페 아르바이트를 했는데요. 당시에는 생활고 호소인이라는 조롱까지 받았지만 뒤늦게 진실이 알려지면서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또 한 기자는 카페에서 직접 일하는 김새론 씨를 보고 미안한 마음을 담아 메모를 남겼고 이를 본 고인이 또 옥상에서 한참 오열했다는 일화가 알려지며 더욱 많은 이들에게 안타까움을 전했습니다. 네, 돌이켜보면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후 그는 김아임이라는 이름으로 개명을 해서 다양한 아르바이트 그리고 또 구인구직 활동에 나섰는데 그때마다 결국 다시 해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연기에 대한 꿈을 놓지 않았었다라고 전해지죠. 네, 카페 일을 하면서 복귀와 창업을 준비했다고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악플과 루머로 심리적 고통이 컸고 또 결국 정신과 치료까지 받아야 했는데요. 이렇게 음주운전 사고가 참 해서는 안 될 사고지만 이렇게 악플과 루머가 정당화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향년 24세면 너무나 안타까운 이제 소녀의 나이에 생을 마감하게 됐죠. 결국엔 음주운전의 대가보다 더 큰 왜곡된 보도와 과도한 여론이 고통을 키운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사건은 언론의 태도와 사회적 비난 문화를 되돌아보게 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또 당시 전 연인으로 알려진 배우 김수현 씨와 관련된 여러 가지 루머도 있었는데 유야무야 결국 다 묻혀버렸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 보시죠. 네, 또 참담한 사건이었죠. 지난 1월에 발생했던 제주 항공 사건이었는데 당시에도 또 20만 건 이상이 검색이 됐습니다. 지난해 12월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 항공 참사였습니다. 당시 연성으로 제주 항공 관련된 뉴스들이 이어지면서 1월 달까지 쭉 이어지면서 1월에 가장 많이 검색된 단어가 됐습니다. 10개월이 지난 지금도 국민적 충격과 유가족의 분노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네, 맞습니다. 당시 항공기 추락으로 1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조사 결과 단순한 조종 미숙을 넘어 항공사 차원의 안전투자 부족으로 원인이 주목됐는데요. 하지만 실제로 제주항공은 비용 절감을 이유로 안전 관련 예산을 줄여온 사실이 드러나 비판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네, 특히 이 과정에서 감독기관의 관리 부실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 국토부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긴 했습니다만 유족들은 여전히 책임자 처벌과 제도적 개선이 미흡하다라고 해서 안타까움의 절규를 외치고 있다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유족들이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열기도 했는데요. 시간이 지나도 아픔은 변하지 않는다며 항공사와 정부에게 모두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맞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대형 참사를 단순히 개인의 과실로 볼 수는 없다. 안전비용으로 취급하는 항공사의 구조적 문제, 그리고 이를 방치한 관리 감독 시스템 모두
함께 바뀌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네, 당시 사고의 핵심 쟁점은 활주로 끝단에 설치된 로컬라이저였습니다. 착륙을 돕는 장치지만 원래는 충돌 시 쉽게 부서지도록 설치해야 국제 기준에 맞는데요. 하지만 무안공항 로컬라이저는 단가 절감을 이유로 콘크리트 구조물 위에 세워져 있었고 또 이 견고한 구조물이 충격을 흡수하지 못하면서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기억이 납니다. 당시에 저도 그런 말 했던 것 같은데 로컬라이저가 조금 더 물렁물렁한 소재로 만들어졌다면 전원이 사망하는 일은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주항공 참사는 단순한 사고를 넘어서 우리 사회에 중요한 질문을 던졌죠. 안전을 비용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라는 주제였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큐도 보시죠. 네, 윤석열입니다. 문영배, 윤석열 파면, 그리고 전환길 등 총 167개의 연관어가 붙으면서 주목받았던 키워드인데요. 지난 12월 3일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이후 올해 4월 4일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선고까지 받으면서 4월 달 최고 검색량을 차지했습니다. 네, 파면 선고 당시 현재 재판관 권한 대행이었던 문형배 재판관이 선고문을 직접 읽으면서 이름이 연관 키워드로 크게 올랐습니다. 그 장면은 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 파면을 공식화하는 역사적인 순간으로도 기록됐습니다. 네, 이 역사적인 순간에 윤석열 파면이라는 단어가 급상승했고요. 국민적 갈등과 법적 공방의 최종 규결을 보여주는 단적인 어떤 상황이었습니다. 네, 또 흥미로운 점은 전환길 같은 이름이 연관 검색어에 올랐다는 점인데요. 전환길은 공무원 시험 강사로 현재는 구구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선고와 탄핵 국면이 맞물리면서 그 이름도 또 연관 검색어에 오른 겁니다. 네, 현재는 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요. 지난달 30일이었죠. 내란 특검법 관련 조항에 대해서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두 번째로 신청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신청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헌법상 적법 절차 원칙과 권력 분배 원칙 그리고 명화성 원칙 등에 위배되는 사항이며 윤 전 대통령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이것이 침해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더는 할 말이 없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 보시죠. 네, 산불 현황입니다. 2025년 한국을 강타한 키워드 중에 하나죠. 이제 연일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면서 뉴스를 차지했었는데 산불 지도, 안동 산불, 의성 산불 같은 연관어가 10만 건 이상 오르면서 뜨거운 관심을 모았습니다. 네, 불길은 잡혔지만 상처는 아직 생생한 것 같습니다. 안동과 의성을 비롯한 경북 지역은 숲과 마을이 순식간에 또 잿더미로 변했었는데요. 당시 주민들은 집을 잃고 임시거처로 대피해야 했고 전국에서 자원봉사와 성금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들 궁금하실 거예요. 그렇게 당시에 화제가 됐고 문제가 됐던 그 산불, 지금은 어떤 상황일까? 그 지역 저희가 찾아봤는데요. 산불 발생이 시작된 지 반년이 지났지만 주택 복구율은 1%도 안 된다고 해요. 정말 주택이 0.28% 복구됐다고 합니다. 이게 복구가 된 건가요? 0.28%면? 정말 이 보도를 듣고 좀 화가 나더라고요. 선재 아나운서는 어땠어요? 저도 보고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아직도 이 피해 정말 상처가 생생하게 남아있을 것 같고 너무 힘드실 것 같습니다. 또 경북도는 최근 산림복구 기본계획 용역을 착수했는데요. 단순히 나무만 심는 게 아니라 생태 복원과 또 조림 그리고 지역경제 재건까지 함께 엮어 추진하는 계획입니다. 위험목 제거와 응급복구는 이미 일부 마무리됐지만 본격적인 회복은 이제 막 걸음을 뗀 상황입니다. 네, 결국 이제 산불이라는 것은요, 단순한 계절성 이슈가 아니라 기후변화와 맞물린 현재 진행형 과제가 된 겁니다. 매년 반복되는 이상 고온 그리고 건조한 날씨 그리고 사람들이 던지는 꽁초 이런 인명피해들, 이제 대형 산불의 위험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들은 제도적 보완과 장기적인 산림관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키워드를 통해 날씨가 단순히 예보를 넘어서 국민의 안전과 복구, 그리고 미래 과제까지 담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산불을 겪은 지역 주민들의 회복을 진정으로 저희 대세 속에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 보시죠.
네, 마지막 키워드는 아마 많은 분들이 예상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2025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였습니다. 보통 저희 구글 트렌드 국내 키워드 같은 경우는 1위가 한 10만 건 정도면 일반적인 수준인데 이 키워드는 무려 100만 건 이상이 검색됐습니다.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죠. 네, 이번 선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진 선거였죠. 또 민심 복원, 사법정의 실현이라는 표현이 붙을 만큼 역사적인 투표였습니다. 단순한 정치 이벤트가 아니라 국민의 분명한 목소리가 담긴 분기점이었습니다. 네, 투표율도 정말 역대급이었는데요. 79.38%, 이는 1997년 이후 최고치였다고 합니다. 국민 혼란보다는 안정을 우리는 선택하겠다라는 걸 국민들이 이제 투표로 보여준 셈이죠. 또 결과도 주목할 만한데요. 이재명 후보가 49.42%를 얻어 당선됐고 김문수 후보가 41.15%, 또 이준석 후보가 8.34%였습니다. 정치적 갈등, 경제 불안, 또 사법 불신 속에서 국민들 변화를 어디에 맡길지 또 분명하게 드러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불과 한 3, 4개월 전 일이었던 이 투표, 당시 MZ세대의 어떤 투표 참여가 눈에 띄었었는데 단순히 기존 정치에 대한 반발이 아니라 본인들의 삶과 직결된 것을 목소리를 냈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온라인 공간에도 활발하게 운영이 됐는데요.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또 판단을 내리는 새로운 방식이 유권자의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맞아요. 저도 당시 한 4개월 전을 돌이켜보면 주변에서 원래 뭐 총선 때라든지 그럴 때 잠잠하고 조용했던 그런 친구들이 갑자기 야, 나 오늘 투표로 간다. 뭐 이런 거를 카카오톡 단톡방에 이렇게 올려서 그때 꽤나 놀랐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서도 그런 거 있었나요? 저 투표 인증으로 여기 이제 손 등에 찍어서 SNS에 올리는 게 또 유난히 많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아, 맞아요. 인스타그램 피드에 그런 게 많이 떴던 것 같은데, 자, 그럼 이재명 대통령 당선됐는 지 이제 한 4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5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 며칠 전에 나왔던 것 같은데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한국갤럽이 지난 23일에서 2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200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응답자의 55%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지난주보다 5%포인트 하락한 수치인데요.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34%로 전주보다 3% 올랐습니다. 의견 유보는 11%로 집계됐고요. 또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또 접촉률은 47.9%, 응답률은 11.4%입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 이번 선거의 메시지는 이거인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는 스스로 지켜내야 하고 경제도 함께 되살려야 한다라는 어떤 국민적 메시지를 확인한 사건이었습니다. 2025 대통령 선거는 단순한 정치 뉴스가 아니라 이제 대한민국 어떤 시대를 바꾼 키워드로 남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트렌드였습니다. 네, 데이터 세상 속으로 해외 키워드 살펴봅니다. 마찬가지로요, 올 한 해 해외에서 가장 많이 사랑받았던 키워드 뭔지 대부분 다 1,000만 건 이상 검색됐거든요. 그런 키워드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위부터 보시죠. 네, 켄드릭 라마의 하프타임 쇼가 5위였습니다. 미국 최대 스포츠 축제라고 불리는 곳이죠. 미식 축구의 성지인 NFL 결승이 펼쳐지는 슈퍼볼 무대에서 펼쳐졌던 공연이 화제였는데요. 매년 슈퍼볼은요, 미국에서 1억 명 이상이 동시 시청하는 것입니다. 미국 최대 스포츠 이벤트라고 볼 수 있는데 하프타임 쇼는요, 본 경기만큼이나 큰 주목을 받는 그런 이벤트죠. 네, 올해 하프타임의 주인공은 래퍼 켄드릭 라마였습니다. 그는 대표곡을 잇따라 선보이며 화려한 퍼포먼스를 펼쳤는데요. 특히 Not Like Us를 포함한 무대는 흑인 문화와 또 정치적 메시지를 담아내며 뜨거운 화제를 모았습니다. 네, 이 무대는요, 정말 좋아하는 사람은 엄청 좋아했던 것 같고 싫어하는 사람은 이게 뭐야? 이랬던 것 같은데 찬반 논란을 키웠던 것 같습니다. 미국 언론은 가장 힙합다운 무대였다라고 평가를 했지만 일부 보수층은 지나치게 정치적이었다라고 하면서 FCC에 민원을 넣는 그런 일까지 벌어졌다고 하죠. 네, 영국 뮤지션 노엘 갤러거는 아예 공연을 허튼 소리라며 또 꺼버렸다고 밝혔죠. 또 반대로 음악평론가들과 팬들은 사회적 메시지를 과감하게 드러낸 무대라며 극찬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네. 저는 이것을 보고 나서 이게 뭐 미국 감성인가? 뭐 솔직히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은 기존 가수들, 기존 하프타임 쇼에 섰던 가수들, 뭐 제니퍼 로페즈나 마이클 잭슨이라든지 샤키라, 에미넴, 뭐 스눕독 같은 노익장을 과시하는 가수들은 정말 퍼포먼스가 화려했던 것 같은데 이거는 뭔가 가수 자체가 스스로의 어떤 자아도취된 무대 아니었나? 막 이런 생각도 들었단 말이죠. 우리 장선재 아나운서는 어땠어요? 저도 보면서 말씀하신 대로 혼자 취해 계신 거 아닐까라는 느낌이 살짝 와닿기도 했지만 하지만 또 저는 정치적 메시지를 담았다는 여기서 살짝 저도 공감하면서 와닿는 쪽이라 그렇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같은 MZ세대에서도 이렇게 반응이 또 엇갈리는 게 하프타임 쇼였던 것 같고요. 결국 켄드릭 라마는 단순히 무대의 어떤 쇼를 넘어서 음악과 정치 그리고 사회적 메시지가 충돌하는 그런 장을 보여줬습니다. 슈퍼볼 하프타임이 왜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끌어야 되는지 보여줬던 그런 장이었던 것 같고요.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비앙카 센소리입니다. 모르시는 분들 많으셨을 텐데 아마 작년 2월에 이 키워드가 오르면서 이 사람? 이렇게 하고 알게 되셨을 것 같아요. 래퍼 카니 웨스트와 아내 비앙카 센소리가 지난 2월 그래미 어워즈 레드카펫에서 정말 파격적인 의상을 선보였습니다. 말 그대로요, 여러분 알몸 드레스를 선보이면서 전 세계 충격을 빠뜨렸는데 이후 뭐 그 두 사람을 향한 결혼 루머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됐었죠. 네, 특히 2월 13일 전후로 다양한 매체들이 앞다퉈 언론을 보도했는데요. 이혼 준비에 들어갔다는 주장과 또 함께 지내고 있다는 반박이 엇갈리며 혼란이 이어졌습니다. 이혼설이 단순 해프닝인지 또 실제 갈등의 징후인지를 두고 논란이 가열된 겁니다. 이 논란의 중심에는요, 그래미 레드카펫에 입었던 드레스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시청자들의 안구를 위해서 공개를 다 할 수는 없지만 정말 말 그대로 그냥 전라를 노출한 상태로 정말 비치는 그런 드레스를 입고 레드카펫에 섰습니다. 그래서 저 정말 놀랐거든요. 뉴욕포스트는 비앙카가 원해서 이런 것을 입은 것이 아니다. 일반 드레스를 원했지만 카니가 거부했다라고 이제 전해졌고요. 데일리메일은 입술 해독 분석을 통해서 카니 웨스트가 부인에게 코트를 벗어, 소란을 피워라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처럼 비앙카가 불편해 보였다는 지적과 함께 노출 강요 논란은 결국 결혼 위기설로 번졌는데요. 하지만 카네는 정반대의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는 아내의 첫 레드카펫이 새로운 세상을 열었다며 영민하고 용감한 아내라고 극찬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와중에 일각에서는 카니의 신곡 가사에 이별을 암시하는 뭐 그런 문구가 있었다라고 추측성 보도가 나오기도 했고요. 반대로요, 비앙카는 이번 사건 이후 패션 브랜드 런칭을 준비하는 등 독립적인 행보를 보였는데요. 두 사람의 뭐 미래에 대한 전망은 엇갈릴 수밖에 없지만 어쨌든 윈윈한 거 아닌가. 좋은 노이즈 마케팅 아니었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추측과 다르게 카니 웨스트와 비앙카 센소리가 지난 7월 25일 나란히 한국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일본 공연을 마치고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건데요. 논란에도 불구하고 함께 무대에 선다는 사실만으로 전 세계의 시선을 다시 모으고 있습니다. 네, 지난 2월에 시작된 파격적인 패션 행보, 또 그리고 이어진 이혼설, 그리고 내한까지 이 스타 부부의 단순한 사생활이 전 세계에 굉장히 화제됐던 그런 키워드였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 보시죠. 네, 새 교황입니다. 2025년을 흔들었던 뜨거운 뉴스 중에 하나였는데요. 교황 프란치스코가 선종 이후에 누가 새로운 교황이 될 것인지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됐었죠. 네, 맞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 4월 21일 선종했습니다. 또 5월 초 바티칸 시스티나 경당에서 콘클라베가 열렸는데요. 전 세계 133명의 추기경이 참여해 치열한 논의 끝에 네 번째 투표에서 새 교황이 선출됐습니다. 네, 주인공은 미국 출신이었습니다. 로버트 프레스보트 추기경이었는데요. 그는 새로운 교황명을 레오 14세를 선택하면서 가톨릭 역사상 첫 번째로 미국인 출신 교황이 됐다고 합니다. 미국은 물론 전 세계 가톨릭 공동체에서 굉장히 큰 상징을 갖게 된 순간이었다고 하는데요. 네, 취임식은 5월 18일 성베드로 광장에서 열렸는데요. 20만 명이 넘는 신도와 또 각국의 정상들이 모여 새로운 시대의 출발을 지켜봤습니다. 전 세계 방송에 생중계될 만큼 가톨릭 교회의 중요한 전환점이기도 했습니다. 네, 레오 14세는 당시에 취임 이후 굉장히 발빠른 행보를 보였다고 하는데요. 특히 9월 26일에는
얼마 안 됐죠. 바티칸의 핵심 부서인 주교 부서의 수장을요 바꿨다고 합니다. 필리포 아이논의 대주교로 임명하면서 본격적인 어떤 천주교 개혁 신호를 알렸다고 하는데요. 네, 전문가들은 이번 인사가 단순한 자리 교체가 아니라 교황이 직접 교회 권력 구조를 새롭게 자르는 의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미국 교황이라는 점에서 가톨릭의 중심이 유럽을 넘어 보다 글로벌하게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새 교황이라는 키워드는 그런 것 같습니다. 단순한 인물 교체를 넘어서 가톨릭 세계의 어떤 지형 변화를 보여준 그런 키워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 보시죠. 네, 지난 1월 말에 이제 발생했던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비행기 추락 사건이었는데요. 지난 2월 29일 워싱턴 DC 인근 포토맥강 상공에서 발생한 대형 참사는 미국은 물론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이 육군 헬리콥터와 민간 여객기가 동시에 공중에서 충돌을 해서요. 탑승자 67명 전원이 사망한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은요, 20년 만에 미국에서 발생한 최악의 항공기 사건으로 기록됐습니다. 네, 사건은 현지 시각으로 오후 8시 47분경 진행이 됐습니다. 이미 야간 비행이 진행되던 시간대였고 워싱턴 DC 인근은 기상 조건이 특히 좋지 않았는데요. 육군 소속 헬리콥터와 민간 여객기가 비행 경로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구조 작업이 곧바로 시작됐지만 탑승자 67명은 또 전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네, 20년 만에 최악의 사고로 불리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아무래도 사망자들의 숫자가 굉장히 컸다는 것에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최근 수년간 단일 항공사고로 수십 명이 숨진 사례는 사실 굉장히 드물죠. 네, 둘째는 사고의 상징성인데요. 수도 워싱턴 DC 인근에서 군용기와 민간기가 또 동시에 희생되는 장면이 발생했기 때문에 안전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언론에서도 9월 11일 이후 가장 충격적인 공중 충돌 사고라는 평가를 내놓을 정도로 파장이 컸습니다. 전 사실 이번 키워드를 다시 돌아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요즘 같은 시대에 비행기랑 충돌해서 승객 전원이 사망한다? 이 너무 과학기술이 발달한 시대 오히려 이게 더 영화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조금 솔직히 비현실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땠어요, 선지 아나운서? 저도 보면서 교신을 분명히 했을 텐데 그러니까요. 어떻게 저런 일이 생겼을지 이게 참 안타깝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어처구니가 사실 없기도 한 사건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맞습니다. 분명 교신은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초기 조사 결과 이렇게 났다고 합니다. 관제 지시와 항공사 간 통신 과정에서 혼선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거기에 야간 비행 환경에 대한 이 시야 확보의 어려움, 또 군용기와 민항기 간 비행 절차 차이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최종 원인 규명에는 수개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번 사건 이후 미국 내에서 항공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어떤 움직임들이 보였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떤 변화가 예상될까요? 네, 사고 직후 미국 정부는 군용기와 민간 항공기의 비행 경로 관리 체계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워싱턴 DC와 같은 주요 도심 항공에서는 군민 항공기 간 분리 관제 강화, 또 야간 비행 규제 확대, 항공기 충돌 방지 장비 업그레이드 등이 추진될 전망입니다. 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항공 당국에 경각심을 주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 아무래도 국내도 그렇고 해외도 그렇고 기쁜 소식보다는 좀 슬픈 소식들이 검색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마지막 키워드 보시죠. 네, LA 화재였습니다. 당시 엄청난 화재였는데요. 대형 산불로 최소 30명이 목숨을 잃고요. 수천 채의 건물이 파괴됐는데 재산 피해 그리고 즉 경제적 손실만 1,500달러라고 하는데 1,500달러를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요. 무려 221조라고 합니다. 네, 이번 화재는 보통 가을에 발생하던 대형 산불이 6월에 터졌다는 점에서 충격을 줬습니다. 또 산타아나 강풍과 극심한 건조 현상이 겹치면서 피해가 순식간에 확산된 겁니다. 네, 당시 대피 명령만 수만 명에게 내려졌고 또 사망자, 부상자가 발생했는데 건물 수백 채가 전소되면서 정말 어마어마한 피해가 생긴 거죠.
네, 무엇보다 소방 시스템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점이 논란이었습니다. 화재 현상에서 소화전이 마르고 또 저수지가 수리 중이라 물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았던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네, 주민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불이 나오는 것보다 무서웠던 게 물이 안 나오는 순간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 카운티 주 정부를 상대로 집단 소송이 제기되기도 했었습니다. 네, 이후 시의회가 긴급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도 전력선 관리와 방화벽 조성 등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요. 실제로 지난 9월 25일에는 카운티 조사 보고서가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네, 보고서에는 인프라 관리 부실과 초기 대응 실패가 주요 원인으로 꼽혔는데요. 근데 올해 일본기는 정말 국내 해외 할 거 없이 전 세계를 산불이 덮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온라인에서도 LA 산불 지도나 또 대기질, 도로 통제 같은 생활 밀착형 검색이 급증했습니다. 불길의 확산 경로와 대피 경로, 또 대중교통 통제 여부를 확인하려는 시민들의 불안이 겹친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단순한 재난 뉴스가 아니라요.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실시간 정보가 구글 트렌드의 검색량을 끌어올린 겁니다. 네, 한편 전문가들은 겨울철 대형 화재라는 새로운 양상의 기후위기를 또 신호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미국 서부 전역에서 기후변화와 인프라 취약성이 겹치면서 비슷한 사태가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네, 결국 이번 LA 화재는요, 로컬 재난을 넘어서서요, 전 세계 도시가 직면한 기후위기와 인프라 안전 문제를 돌아봤던 키워드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 데이터 세상 속으로 추석 이후에도 더욱더 알찬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